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송영진 방송 아침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사설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는 이 강제 북송의 그날 판문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제 북송의 그날 그 판문점, 이 판문점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JSA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남북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날 대체 이 판문점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판문점의 또 다른 이름은 공동경비구역 JSA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사진 영상을 통해서 판문점의 배경을 보셨을 겁니다. 뭔가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하고 이 마주 보는 이 남과 북, 한때는 모두가 우리였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가 되어 서로의 침묵으로 바라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서로를 얼싸 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또 한번 우리가 되는 꿈은 잠시 가슴에 넣어 두어야 하는 곳이 또 판문점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판문점 경비공동지역입니다. 판문점은 남북한의 대결과 긴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냉전의 시기에 판문점은 남북의 정치 선전장이었었고 독기 만행 사건 등 군사적 충돌에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나 공산권 외국인이 귀순해 온 사례도 간혹 있었고, 그러나 1971년 9월 20일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이 판문점은 남과 북의 소통 장소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어느덧 남북한의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가 되었으며 남북을 왕래하는 이들의 통과 지점으로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곳에서 강제 북송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은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작은 빨간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진을 보셨지만은 이 몸부림치는 북한 어민, 양발을 잡혀 넘어지기도 한 이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유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판문점 강제 북송된 그날 중앙일보 보도를 비롯해서 언론 종합 상황들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일입니다.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국회 요구에 의해 이 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이 북송 과정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출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2달, 3달 넘게 조사하던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례를 빼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5일 만에 이 사람들을 북송해 버렸습니다. 사진은 이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면서 북송하는 이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를 분노와 또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던 그 당시의 사진 촬영을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당시 정부는 북한 소년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 포송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또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 중 그 한 명은 군사 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들이 저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자유가 아닌 죽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서 정부 관계자들 및 경찰 특공대가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지금 사진 속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 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체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았으면 통일부에서 이게 발표가 됐을까요? 이것이 강제 북송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나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탈북 어민 북송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소년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북한 탈북을 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강제 북송 경위가 논란이 되면서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일부는 이게 전날 그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밝혀야죠. 언론도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하듯이 국민도 분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방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박지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 등 이러한 사안들로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북한의 인권정보센터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정우영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살려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어찌 저리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고 차디탄 바다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북측이 사살도 모자라 불태워지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군인과 국정원, 통일부 관계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최종 승인한 문재인도 반드시 심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무런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공화당 외에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던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좌파 매체들
당신들 도대체 언론입니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의혹을 다루어 주었습니까? 자유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 송영진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본 방송을 보시면서 우측 하단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